독자와 일행은 이지혜를 따라 세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진행될 충무로역에 진입하였다. 유중혁이 금호역을 빠르게 스킵하고 이곳으로 넘어왔을 텐데 유중혁이 그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이지혜 때문이었다. 이지혜는 훗날 해상전쟁이라는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으니까. 이지혜는 유중혁의 제자였다. 그래서 독자는 이지혜에게 말했다. 유중혁에게 자신이 충무로역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이곳으로 불러달라고. 충무로역에는 시나리오 진행에 필요한 방이라는 시스템, 시나리오 명칭상 그린존이라 불리우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 그린존 대부분을 충무로 건물주 연합이라는 그룹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무리의 우두머리로는 멸살법의 시박 중 하나인 공필두라는 놈이었다. 그래서 독자는 공필두에게 다가가 거래를 제안했다. 자신은 유중혁의 동료인데 공필두가 있는 그린존에 머물게 해주면 유중혁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고. 공필두는 유중혁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중혁은 충무로에서 공필두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필두는 그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보를 넘긴다는 독자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공필두와 그 무리들이 독자 일행에게 위협을 가해왔다. 다행히 때마침 이지혜가 유중혁을 데리고 와서 그 덕분에 독자 일행은 겨우 공필두 무리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유중혁은 독자가 살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독자를 보고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유중혁이 독자의 무리 중 누군가를 보고 크게 동요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들려왔다. 저건 뭐지? 어떻게 저런 것이? 독자는 의아했다. 누굴 보며 이렇게까지 깜짝 놀라야 하는 것인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기까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남아있었을 때였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총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시나리오로 이 시나리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존에 입성해야만 했다. 그래서 충무로역의 많은 사람들은 공필두에게 코인을 지급하여 그린존을 사거나 코인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린존을 빼앗기 위해 서로를 죽이려 들고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그린존은 없었다. 즉 누군가의 그린존을 빼앗지 않는 한 원작대로라면 독자 일행은 방을 구하지 못할 터. 하지만 독자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바로 세 번째 메인 시나리오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히든 그린존이었다. 그래서 독자는 그 방법을 일행에게 설명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면 저 붉은 곳에서 괴물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와 동시에 벽 쪽에 히든 그린존이 생성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시나리오가 시작되자 히든 그린존은 벽 쪽에 나타났다. 하지만 첫 번째 히든 그린존에는 단 3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독자와 이기령은 두 번째 히든 그린존을 찾기 위해 몬스터들에게 대항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마침내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히든 그린존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곳에 유중혁이 떡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독자는 유중혁이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유중혁은 그린존이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강했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독자는 이기령만을 유중혁이 있는 그 그린존에 넣었고 자신은 괴물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현재 독자의 힘으로는 이 괴물들로부터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수많은 방법을 생각했지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위험이 따르는 방법이었지만 독자는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충무로역에 오기 전 스펙터의 영석이라는 아이템을 얻었었는데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유령종이 되어 괴물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다. 다만 그에 대한 부작용 또한 있었다. 스펙터의 영석을 먹으면 사용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폭주하여 광인이 되어버린다는 것. 하지만 독자는 자신의 제4의 벽 스킬을 믿었고 실제로 이 스킬 덕분에 광인이 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여파로 인해 제4의 벽 스킬이 잠깐 약해졌다. 그 스킬의 결계가 약해진 틈을 타 그 순간 독자의 무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등장했다. 금발의 외국인, 왼쪽 눈에 대악마의 눈동자를 가진 자, 딱 봐도 알 수 있었다. 멸살법에 등장하는 유일한 예언자인 안나 크로포트였다. 멸살법에서 공간적 제약을 무시하고 멋대로 남의 의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미래를 통해서 세상을 설계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멸살법의 등장인물이었다. 안나 크로프트는 독자가 누구인지 의아해했다. 자신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독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낼 수 없었으니까. 또한 그녀의 예언 속에는 독자라는 인물이 전혀 없었으니까. 독자는 언젠간 알게 될 거라는 말과 함께 때마침 제4의 벽 스킬이 다시 정상적으로 발동되어 그렇게 독자는 안나 크로프트를 자신의 의식 속에서 떨쳐낼 수가 있었다. 독자는 무의식 속에서 깨어났다. 일행들은 독자의 곁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딱 상황을 보니 시나리오의 첫 번째 웨이브가 끝난 듯했다. 하지만 이런 웨이브를 일주일 동안 버텨야 했기에 그래서 재빨리 다음 웨이브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유중혁이 이기령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가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유중혁은 이기령에게 자신과 함께 다니자고 제안하는 듯했고 이기령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독자는 의아했다.
유중혁이 대체 왜 이기령에게 저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유중혁은 필요 없는 자와는 절대 함께 다니지 않는 놈인데 아까 누굴 보고 놀랐는가 했는데 이기령을 보고 놀라 했던 거였나? 너무 궁금해서 유중혁의 생각을 읽고자 했다. 그러자 유중혁의 생각이 들려왔다. 지체할 시간 없다고. 오늘치 공략을 끝내야만 한다고 독자는 생각했다. 오늘치 공략을 끝낸다는 게 대체 어떤 공략을 말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본 후 유중혁이 말한 공략이 뭔지를 알 수 있었다. 바로 충무로역에 숨겨져 있는 히든 스테이지인 개복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독자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유중혁이 지금 강할지라도 현재의 유중혁은 절대 그 히든 시나리오를 깰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뒀다간 분명 죽을 것이 뻔했고 죽게 된다면 이번 회차가 끝날 것이기에 반드시 뒤따라가서 살려야만 했다. 그래서 독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린존을 전부 부숴서 그린존에서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라 괴물들로부터 살아남는 긴급 방어전 미션으로 메인 시나리오의 내용을 바꾸어야겠다고. 그런 뒤 메인 스테이지를 곰필두의 무리가 클리어하게끔 하고 자신은 유중혁을 구하러 가야겠다고. 이 방법은 멸살법에서 유중혁이 너무 반복되는 회차에 미쳐버려 충무로의 그린존들을 전부 부숴버렸던 적이 있었기에 그래서 독자는 그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지혜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그래서 독자는 이지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독자의 계획은 이러했다. 정의원과 유상아, 이기령에게는 4인 이하의 소규모 그린존들을 부숴달라고 했고 이지혜에게는 5인에서 8인 규모의 그린존을 부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독자는 이현성을 데리고 공필두의 그린존을 부숴버렸다. 그러자 독자의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긴급 방어전 시나리오로 바뀌었다. 독자는 사람들이 충무로역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나가는 계단을 전부 부숴버렸고 도망칠 곳이 사라진 공필두와 그의 무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괴물들과 싸웠다. 공필두의 무장지대 스킬은 이 미션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스킬이었다. 하지만 괴물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그에 따라 공필두가 스킬을 시전할 수 있는 마력도 점점 바닥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 공필두가 한계를 보인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바닥났다는 증거일 터. 그것을 눈치챈 독자는 도깨비에게서 배후 계약서와 중급 마력 회복 물약을 샀고 공필두의 성자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공필두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테니 자신과 계약을 하자고 말이다. 독자는 당연히 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보통 멸살법에서는 자신의 화신이 죽는다면 그 화신의 성자가 더 이상 스스로의 존재와 설화를 세계에 퍼뜨릴 수 없게 되어버릴 테니까. 게다가 멸살법에서는 새로운 화신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였기에 즉 공필두가 죽는다는 것은 공필두의 성자에게도 상당히 곤란한 일일 터. 멸살법에서 인간이 성자를 후원하는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공필두의 생존이 걸린 만큼 공필두의 성자는 결국 독자와 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독자는 공필두에 대한 명령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마력 포션이 두둑한 상태라면 이 스테이지를 공필두에게 맡겨도 문제가 없을 터. 그래서 독자는 이현성과 유상아에게 40분마다 한 번씩 공필두에게 마력 포션을 제공하고 그를 감시하라고 역할을 부여한 뒤 정의원과 이기령 그리고 이지혜를 데리고 히든 스테이지로 향한 유중혁의 뒤를 쫓았다. 그렇게 히든 스테이지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남자 넷으로 보이는 사내들이었는데 그들도 그 히든 미션을 깨러 온 듯 보였다. 독자는 그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히든 스테이지는 멸살법에서도 유중혁만이 알고 있는 곳이었으니까. 게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상한 내용도 있었다. 선지자들에게서 1000코인이나 주고 이곳을 알아냈다라나 뭐라나. 독자가 알고 있는 멸살법의 내용, 그 어떤 회차에서도 선지자들이라는 존재는 없었거늘 대체 저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저들이 말한 선지자들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들은 첫 번째 히든 스테이지로 입장하는 듯 했고 독자는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뒤따라갔다. 그런데 첫 번째 히든 스테이지에 들어왔을 때 그 무리들은 히든 스테이지의 몬스터들에게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독자 일행들은 그 몬스터들을 빠르게 해치운 뒤 죽어가고 있는 그 무리 중 한 명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선지자들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말이다. 그자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독자는 의아했다.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니? 한둘이 아닌 건가? 독자가 알고 있는 멸살법에서는 미래를 알고 있는 예언자는 안나 크로프트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하여 추측해보니 답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독자처럼 멸살법을 읽었었던 초반에 멸살법을 읽다가 말았던 독자들, 아마 그들일 것이라고. 히든 던전의 최종 보스까지 가는 길에 여러 미션을 클리어했고 그 과정에서 독자와 일행들은 더 좋은 아이템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업그레이드하였다. 그리고 독자는 여러가지 스킬도 얻었고 능력치 또한 충분히 올려둔 상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독자 일행은 유중혁을 구하기 위해 살아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최종 보스가 있는 층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중혁이 멀쩡히 서 있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중혁의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
아마도 이미 이 던전의 최종 보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듯했다. 이 히든 던전의 보스는 그렇게 센 놈은 아니었지만 유중혁과는 상성이 최악인 놈이었다. 멸살법에서도 반복되는 회기로 정신이 불안정한 유중혁이 이곳에서 항상 저자에게 당했었으니까. 그렇게 독자와 일행은 유중혁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었고 역시나 능력치를 많이 올렸음에도 유중혁에게는 상대가 될 리가 없었다. 최종 보스를 노려야만 승산이 있었다. 허나 유중혁이 멀쩡히 버티고 있는 이상 이놈의 털끝 하나도 건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유중혁을 쓰러뜨려야만 한다는 소리였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도 역시 유중혁을 상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독자는 대부분의 코인을 능력치에 투자한 뒤 그동안 얻은 스킬들을 전부 퍼부으면서 다시 한번 유중혁과 맞붙으려고 했지만 역시나 유중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런데 그때 유중혁의 생각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괴롭다고. 앞으로 몇 번이나 이런 짓을 반복해야 하는가 라고. 이 소설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인간은 자신뿐이라고. 대체 무엇을 위해 자신은 존재하며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점점 유중혁은 정신적으로 더 불안정해지고 약해져만 가고 있었다. 독자는 이런 유중혁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사실 독자는 멸살법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유중혁이라는 캐릭터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었다. 유중혁이 소설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마치 현실 세계에 자신을 보는 듯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의 자신과는 다르게 유중혁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이겨내고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유중혁을 보면서 독자는 그런 유중혁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었으니까. 그런데 고작 3회차 만에 저렇게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니. 독자는 무너져가는 유중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스킬을 유중혁에게 퍼부었고 일행들 역시 독자를 서포트해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퍼부어대니 마침내 이 히든 던전의 보스를 공격할 단 한 번의 틈이 생겼고 그렇게 결국 독자는 히든 던전의 최종 보스를 무찌를 수가 있었다. 충무로 역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미 세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클리어되어 있었고 그렇게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멸살법에 나오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마 전초전이라는 시나리오일 터. 그리고 이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역마다의 대표를 뽑는 것이었다. 대표에게는 이 역을 대표하는 흰색 깃발이 주어졌다. 깃발을 가진 리더가 되면 리더에게 반발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 본래 멸살법의 내용이라면 유중혁이 이 역의 대표가 되었겠지만 유중혁은 현재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자가 충무로 역의 대표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공필두와 그의 무리들은 독자가 대표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공필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독자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은 즉슨 공필두의 무리 역시 독자에게 함부로 반항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독자는 충무로 역의 리더의 자리에 올랐고 독자 일행을 포함하여 공필두의 무리까지 총 24명의 일행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도깨비 비형이 등장했고 자연스럽게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인 깃발 쟁탈전이 시작되었다.